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오늘 경기도 안산과 진도 팽목항 등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프랑스 파리의 최대 관광 명소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큰 불이 나 첨탑과 지붕 일부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역사적 명소가 훼손되면서 파리 시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소와 형식의 구애 없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가 좋다면서 추가적인 북미 회담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자금난 끝에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2위 항공사를 어떤 기업이 인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을 되뇌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의 가슴을 무너뜨린 지 오늘로 꼭 5년이 됐습니다. 그날의 아픔과 교훈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오늘 세월호 참사 기억식 행사가 열립니다. 장소는 단원고 학생들이 살았던 경기도 안산입니다. 현장 중계차를 연결하겠습니다. 임명규 기자, 오늘 어떤 추모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오늘 오후 3시부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진행됩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부총리와 문성혁 해수부 장관 등 정부와 정당 대표 등도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억식은 유 부총리와 장훈가족협의회 위원장 등의 추도사, 기억편지 낭송, 기억 합창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오후 1시부터는 안산 고잔역을 출발해 단원고와 기억교실을 들르는 추모 행진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에 있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서는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이 오전 11시부터 열립니다. 또 진도 팽목항에서는 팽목 바람길 걷기와 기억 예술마당 등 추모제가 별도로 열립니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경기도 교육청은 이달 한 달을 노란 리본의 달로 지정해 다양한 추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안산 일대에서 지난 14일까지 추모 행사를 벌였고 세월호 길을 제작해 이달 말까지 경기도청에 개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장소, 바로 진도 팽목항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후 수많은 피해자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마지막까지 생환을 기도했던 곳, 이제는 추모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행사가 있었고 오늘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일인 4월 16일 4시 16분에 맞춰 팽목한 등대 앞에서 구슬픈 노래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허공을 향하는 신명주 수건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시작하고 이어서 진행된 연극. 엄만 네가 있어서 마냥 든든하고 행복해. 제주도로 떠난 아이가 주검으로 돌아온 충격은 지금도 참아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안 오려고도 생각했어요. 근데 아빠한테 안 올 수도 없잖아요. 추모 공연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추모객들은 숙연하면서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공연을 보니까 더 많이 숙연해지는 것 같고 정말 모든 분들이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팽목항뿐만 아니라 광주에도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추모하면서 잊지 않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한 번 더 상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4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진실규명의 목소리 역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문화 강국이라는 프랑스에서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자 역사 문화유적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붕과 첨탑 등이 이미 무너져 내렸고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양민효 특파원이 현장에 급파됐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지붕 위를 집어삼킵니다. 끝없이 솟구치는 검은 연기가 성당 주변을 뒤덮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 노트르담 대성당에 현지 시각으로 저녁 6시 50분쯤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지 1시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지금 성당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근접했는데 경찰이 안전을 위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400여 명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불길은 성당 전체로 번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첨탑을 비롯해 지붕 일부도 화재 1시간여 만에 이미 붕괴됐습니다. 보건공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공사를 위해 설치한 지지대도 불길을 더욱 확산시킨 걸로 보입니다. 프랑스 소방당국은 노트르담 성당 전체 구조는 사수했고 대형 종의 추락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붕괴 위험으로 헬리콥터 등 진화 방식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리의 명소를 찾았던 관광객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Then we saw the flames. I mean, we saw the smoke first, but then when we got closer and saw the flames and knew what was happening, it was just scary. 프랑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당초 예정됐던 대국민 담화를 취소하고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850여 년 역사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덮친 화마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노트르담 성당 건물의 일부분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국보 1호 숭례문을 이런 식으로 잃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요. 아마도 프랑스의 이 역사 유물을 사랑했던 전 세계 많은 시민들이 충격과 슬픔에 빠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희 기자가 노트르담의 역사적인 의미와 이 시각 세계 각국의 반응들을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어로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는 노트르담 대성당. 1345년 완공된 뒤부터 줄곧 프랑스 문화를 대표하는 유산이었습니다. 프랑스 왕실 결혼식,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관식 등 역사적 사건의 무대였고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곱추와 수많은 예술 작품에 영감을 준 프랑스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전쟁과 혁명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던 성당을 화마가 삼키자 파리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Oui, c'est un des deux plus importants monuments historiques qui représentent Paris. Et donc on sent beaucoup d'émotions autour de nous, voilà, de recueillement. 대국민 담화를 취소하고 화재 현장을 찾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매우 슬프다, 우리 일부가 불탔다고 SNS에 심경을 전했습니다. 프랑스 가톨릭의 상징이 불탔다는 소식에 교황청은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며 파리 시민들에게 연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도 성당 보존을 위해 프랑스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hey're having a terrible fire up. It's a part of our culture. It's a part of our lives. That's a truly great cathedral. 세계 주요 언론들도 실시간으로 화재 소식을 집중 보도하는 등 노트르담 대성당의 위기에 세계의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지난해 5월 전격적으로 진행됐던 판문점 만남처럼 장소나 형식 구애받지 말고 일단 만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자고 김정은 위원장에 손을 내민 건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보자는 구상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미 모두 대화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제 남북이 다시 만날 때라는 겁니다.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담 장소와 형식은 신경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의전과 경호 등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회담 말고 지난해 5월 전격적인 판문점 만남처럼 실무 협상을 위한 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시정 연설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며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우리가 주도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한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하지 말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애둘러 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관심을 모았던 대북 특사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중앙아시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데 이례적으로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국민소통수석도 서울에 남기로 있습니다. 이 기간에 남북 접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언급과 관련해 대화는 좋다며 회담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북미 간 진행 상황은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추가 정상회담 용의 발언에 주목하며 대화는 좋다고 화답했습니다. Kim Jong-un, he just said the other day he looks forward to more talk. Talk is okay. Talk is okay. 단 협상은 서두르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가 없다는 언론의 비판을 겨냥한 발언인데 지난 40년간 북미 간 협상 결과에 비하면 핵미사일 실험 동결이나 유해 송환 등 많은 건설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도 유지되고 있다며 올바른 협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과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미 국무부 팀이 북한 팀과 비핵화 목표라는 길을 설계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e said he wanted it done by the end of the year. I'd love to see that done sooner.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목표를 연말로 제시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북미 간 접촉을 이어가며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인된 셈입니다. 하지만 셈법을 놓고 양측 간 밀고 당기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자금난 끝에 결국 국내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설립 31년 만에 금호그룹에서 분리돼 새 주인을 찾게 됐는데 이 주인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몇몇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재희 기자입니다. 금호그룹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은 어제 아침 아시아나항공을 팔겠다는 계획을 들고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찾아갑니다. 비슷한 시각인 오전 11시, 금호산업에선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약 1시간 만에 아시아나항공 지분 전량 매각을 결정합니다. 지금 5천억 자금 지원도 요청을 했고 담보도 더 추가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미흡하다고 하니까 이제 결국에 아시아나항공을 위해서는 이제 이 지분 매각이라는 거를 결정을 할 수밖에.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포함한 자구안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원 금액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곧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산업의 아시아나 지분은 33.47%, 매각 대금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2위 국적 항공사를 인수할 새 주인은 누가 될까? 먼저 거론되는 건 제주항공 전 대표를 영입했던 SK. 죄송해요. 항공기 엔진 사업을 하는 한화, 물류 사업 확장을 노리는 CJ, 제주항공을 가진 애경도 후보군이지만 모두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낍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계속해서 이익을 좀 매력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일까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이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재계 25위인 금호 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 매각 이후엔 60위권밖에 중견그룹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그룹주는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북 경주시의 한 공장에서 난 불이 야산까지 번졌다가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충남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는 25톤 트레일러가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민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장에서 치솟은 불길이 인근 야산까지 번져나갑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2동을 집어삼킨 불길은 인근 야산까지 이어져 산림 7,000제곱미터를 태웠고 인력 100여 명이 투입된 끝에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고에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건물 일부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남양주시의 한 창고에서도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구와 책을 보관하던 창고 2동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 50분쯤에는 충남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25톤 트레일러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5살 엄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급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적자함에 실린 물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고 청와대는 임명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은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은 엄호 태세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후보자 사퇴 요구에도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공개석상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던 민주당 지도부도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습니다. 더 밀리면 청와대 책임론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감안한 판단으로 읽힙니다. 전문가들도 논란이 된 주식거래 문제에 위법성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평화당도 부적격 후보자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응하기로 했고 이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던 정의당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불법이 확인되지 못했고 이익 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되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예고했던 대로 어제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며 오기 인사를 관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지난주 공언대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금융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잘 됐다고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인사 검증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선 후보자 문제로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의사 일정 합의를 못하고 있어서 당분간 국회 공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해온 여성이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 자료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의 뇌물 거래 정황도 본격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한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별장 성폭력 피해 여성 가운데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수사단에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이 찍혔던 상황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특히 성폭행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사단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당시에 찍은 사진과 병원 기록, 일기 등입니다. 수사단은 A씨의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성폭행과 불법 촬영 여부를 정확히 밝힐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별장 주인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흰 봉투를 건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당시엔 윤 씨가 입을 다물었지만 최근에는 김 전 차관과의 관계를 일부 시인하고 있는 상황. 윤 씨는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2008년 무렵에도 김 전 차관에게 용돈을 주곤 했으며 2012년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단은 이 진술을 토대로 용돈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대가성 있는 돈이 오갔다면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셈. 이 때문에 2012년 초 윤 씨가 알고 지내던 기업인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되자 윤 씨가 이를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정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이 기업인의 청탁을 받아 김 전 차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 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오늘부터 재범 위험이 큰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출소 뒤에도 보호 관찰관이 1대1로 전담해서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조두순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 관찰관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의 24시간 이동 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국내 첫 유전자 관절염 치료제로 이미 수천여 건이 투여된 인보사에서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세포가 확인됐습니다. 제품 주 성분의 세포가 허가 당시와는 다른 세포로 바뀐 건데 식약처는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약처가 국내에 유통 중인 인보사를 검사한 결과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릅니다. 인보사는 연골세포와 연골세포 성장 촉진 인자를 만드는 형질 전환세포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형질 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된 겁니다.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를 재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포가 연골세포이지 신장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약품 제조 과정 중에 세포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품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업체의 경위 및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 명령하였고 세포 유전자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의 구성 성분은 개발 단계부터 현재까지 변경된 적이 없고 세포의 명칭이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보사는 지난달 31일부터 판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인보사 사태에 대해 환자단체는 잘못된 자료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식약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어제와 오늘 기온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 3.9도로 쌀쌀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6.9도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어제 18.1도까지 올라 포근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4도 높은 22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부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제주도는 10에서 60mm, 남해안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쾌청한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차차 서쪽부터 흐려지면서 밤에는 전남 해안과 제주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7.2도 등으로 어제 시각보다 높고 낮 기온 크게 올라서 강릉과 포항이 25도, 대구와 전주 24도, 청주 23도, 춘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제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남양 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공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가수 박유천 씨가 이번 주 안에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씨는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황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질 조사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유천 씨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은 건 인정하지만 마약 연관성은 적극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고 처방된 수면제로 겨우 잠들고 그렇게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황 씨에게 마약을 권유하지도 않았고 황 씨가 마약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박 씨가 마약을 권유했다는 황 씨 진술과 정반대의 주장이라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박 씨 조사를 앞둔 경찰은 대질 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선 박 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지만
주장이 계속 엇갈릴 경우 두 사람을 같이 불러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박 씨는 기자회견을 한 지 닷새 만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인데 경찰이 처음 제안한 날짜가 이번 주 초쯤이라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여전히 박유천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황 씨 공범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등 조처를 했고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와 박 씨가 연락하고 만난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와 연인이었던 박 씨는 지난해 초 결별 이후에도 만났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 씨 측은 마약 검사에도 응하겠다며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분만실에서 의료진이 미숙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은폐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죠. 경찰이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 여성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 사고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고는 2016년 8월 임신 7개월째 산모가 낳은 1.13kg의 미숙아를 의사가 받아 옮기다 미끄러지면서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 뒤 아이는 숨졌는데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병원 측은 이를 숨긴 겁니다. 경찰은 반년 넘게 수사를 벌이며 20여 차례의 전문가 감정을 받았다며 낙상 사고를 사망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병원 내 최소 6명 이상이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숨겼고 관련 의료 기록 일부도 사라졌다며 병원 측의 조직적 은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 입증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낙상 사고를 몰랐던 부모가 부검을 하지 않고 그대로 화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임상적 부검이나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논쟁만 될 뿐인 거죠.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낙상 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뉴욕 주택가 한가운데에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경비행기에는 나야가라 폭포 관광에 나섰던 한국인 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공교롭게 조종사도 한국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승객 1명이 손가락을 다쳤을 뿐 모두 무사했습니다. 김철우 특파원이 사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They're literally okay. They walked out of a plane that composed. 경비행기가 꼬리 부분이 전깃줄에 걸린 채 꼬꾸라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밤 10시 뉴욕 롱아일랜드 주택가에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인 나야가라 폭포 관광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오던 비행기가 공항 인근 주택가에 추락한 겁니다. When I opened the front door and I saw the airplane hanging, guys are coming out from the plane. I was like, guys, are you okay? Are you okay? They said, yeah, we're okay. 경비행기에는 탑승객 2명과 조종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경비행기 추락 사고인데도 승객 1명만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을 뿐 모두 살았습니다. It's a miracle that everyone survived. No one got hurt. That's a great thing. 이 사고로 200여 가구가 20시간 가까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등을 덮치지 않아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추락 당시 경비행기의 연료가 모두 떨어져 불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비행기 조종사가 짙게 낀 안개 때문에 공항에 4번 넘게 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한 뒤 주택가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작은 컵 안에서 체리만한 크기의 빨간색 인공심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연구팀이 살아있는 세포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기술과 3D 프린팅을 융합해 만든 인공심장입니다. 연구팀은 그동안 3D 프린터로 인공심장 만들기에 도전한 사례는 있었지만 세포와 혈관까지 3D 프린터로 구현해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기처럼 작동하게 하는 건 아직 풀어야 할 과제라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그리스 아테네 도심의 모습입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눈처럼 쏟아지는 건 눈이 아닌 우박인데요. 천둥과 벼락까지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집니다. 때 아닌 우박 세례에 봄꽃들은 힘없이 떨어졌고 사람들도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도심은 마치 한겨울을 연상시키듯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벽을 낮추겠다며 일반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등의 준비가 미흡해서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 1급인 심정선 씨의 딸은 걷기 힘들어 평소 휠체어로 이동합니다. 심정선 씨는 딸을 지난 3월 인근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특수학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은 승강기조차 없는 2층에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예언이 휠체어 다 안아서 들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심 씨는 아이와 휠체어까지 매일 40kg 가까이를 안고 2층에 올랐습니다. 어떻게든 딸을 학교에 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지금은 힘에 부쳐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죠. 숨턱에 차고 언덕 끝까지 올라가고 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눈물 펑펑 나죠. 정부는 장애 어린이의 벽을 허문다며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등이 준비되지 않은 채 특수학급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인적 지원은 더 열악합니다. 학교에서 의료상의 처치를 담당하는 사람의 41%가 부모일 정도입니다. 인력 지원 같은 부분이 너무 부족한데 이게 부족해도 부모님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일단 참고 이제 다니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일반 학교에 입학했다가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입학을 늦추는 장애 어린이도 있습니다. 현재 장애 초등학생의 60%가량이 특수학급에 다니고 학생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술 마시고 차를 몰다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나타나자 또다시 차를 몰고 도주국을 벌였는데 그 바람에 순찰차가 부서지고 경찰관들까지 다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승용차가 서서히 중앙분리대로 향합니다. 운전자는 혀가 풀린 채 혼잣말을 합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를 확인하려는 순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순찰차 2대와 2km에 걸쳐 벌어진 도심 속 아찔한 주행. 순찰차로 앞이 가로막히자 후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도망가길 포기합니다. 운전자분은 만취 상태로 정신없이거나 피를 흘리면서 앉아있는 상태였고 운전자 38살 최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1%였습니다. 이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순찰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는데요.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목이 좀 아프고 무릎이 좀 아프고 이게 지금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를 통증이 조금 가슴이 심해지는 것 같네요. 앞서 지난 8일 밤에도 경남 창원에서 20대 음주운전자가 음주 단속을 피해 1km를 달아나다 순찰차와 부딪혔고 지난해 11월에는 음주운전자가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5년 전보다 35% 줄어든 16만여 건. 하지만 재범 비중은 43%에서 45%로 더 늘었고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음주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일제의 나라를 뺏긴 후 처참하게 훼손된 경복궁을 조선 왕실의 마지막 궁중화가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고난과 격동의 시기가 남긴 한국 근대 미술의 걸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뚝 솟은 백악산 아래 경복궁의 전각들, 굳게 닫힌 광화문, 현판은 아무 글씨가 없고 텅 빈 육조거리엔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1915년 일제는 식민 통치를 홍보하는 박람회를 열기 위해 경복궁 전각들을 마구 헐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해 조선 왕실의 마지막 궁중화가
심전 안중식이 그려낸 경복궁은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로지 경복궁의 모습만 담고 그리고 제목은 봄. 잃어버린 조선의 봄 혹은 앞으로 다가올 조선의 봄을 상징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산과 마을이 어우러진 전남 영광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열폭 병풍. 실제 경치를 보고 그려낸 안중식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중식과 같은 시대를 산 근대 서화가들의 작품부터 개화기 지식인 김옥균이 일본 망명뒤에 쓴 글씨까지 옛것과 새것, 동양과 서양이 부딪히며 공존했던 격동의 근대가 낳은 미술 작품 10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거의 대중적으로 많이 잊혀져 왔던 20세기 초 이 전환기의 서화가들을 이제 조명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특히 그동안 존재 여부만 알려줘온 일본의 한 향토박물관 소장 작품 일부도 처음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은 앞으로 서울 도심 일부 구간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또 12월부터 넉 달 동안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같은 저감 대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과 차량으로 항상 붐비는 서울 명동입니다. 도심 주요 상권인 만큼 물건을 싣고 나르는 경유 차량도 많이 운행됩니다. 7월부터는 이곳을 포함해 서울 도심, 이른바 사대문 지역 안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12월부터는 20만 원 정도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 등 서울시가 녹색교통 지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서울시는 최소한의 물류 이동을 위해 온종일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 진입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오전 6시부터 하루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운행을 막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특정 지역에 상시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첫 도입되는 제도이고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쳤는데요. 시간제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의견에 따라서 연말부터는 미세먼지 시즌제도 도입합니다. 12월부터 넉 달 동안 미세먼지 정도에 상관없이 노후 경유차 단속과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등을 매일 시행합니다. 넉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그런 생각으로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추경 예산 2,900억 원을 편성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금보다 배 가까이 올리는 등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인천 송도와 서울을 오가는 출퇴근 광역급행 M버스 2개 노선이 오늘부터 운행 중단됩니다. 노선을 유지해달라는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결국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겁니다. 이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 직장인들이 이용하던 광역급행 M버스가 마지막 운행을 마쳤습니다. 노선이 생긴 지 1년 6개월 만에 폐선된 겁니다. 한 달 전 버스 운수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폐선 공고를 내자 시민들은 버스 운행을 유지해달라고 관계기관에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인천시가 한 달여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같이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광역버스나 M버스도 준공영제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그거는 불가하다. 시민들은 당장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사설 교통수단 등을 수소문했지만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지하철로 2번 이상 갈아타야 해 번거롭고 출퇴근 소요 시간은 30분 이상 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제 시민들은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주체적으로 그것도 이제 알지 못하겠고 사실상 폐선이 되면은 다시 만들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되죠. 지난주 인천에서 서울 공동역으로 오가는 광역버스도 재정난을 이유로 인천시에 폐선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광역버스들도 줄줄이 폐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아직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1,000원 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물론 택시기사들 역시도 승객이 적은 낮 시간대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마을. 도심으로 나가려면 마을 주민들은 하루 3번 들어오는 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는 1,000원 택시가 운행되며 도심을 오가는 게 수월해졌습니다. 콜번호로 전화를 걸어 택시를 호출하면 근거리 차량이 바로 배차되고 콜하셨죠? 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터미널이나 역까지 운행해 대중교통 연계가 손쉽도록 했습니다. 1,000원만 주면 적성 갔다 오니까 오늘 그게 더 편리하고 좋고 또 언제 아무 때고 내가 필요할 때 나가니까 좋고. 보통 마을에서 5,0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는 거리까지 나가는데 손님이 지불하는 금액은 1,000원, 나머지는 시가 부담합니다. 파주시 6개 읍면에 있는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 중입니다. 마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택시 이용 등록을 마친 주민이 하루 2차례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택시 기사들 역시 승객이 적은 시간대에 운행돼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콜을 해주시니까는 저희는 좋죠. 이용자가 직접 기사에게 연락해야 하거나 마을당 횟수가 정해져 있는 일부 다른 지자체의 비슷한 정책과는 차별점이 있다는 게 파주시 설명입니다. 상반기 결과를 통해서 추가 마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이용자들은 원하는 목적지와 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동해에도 사막처럼 변하는 갯녹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생명력이 강한 다년생 해조류 대황이 바다 사막화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 연안 갯바위에 다년생 갈조류인 대황이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동해 연안에 자생하는 대황은 생명력이 뛰어나 자연 안반이 있으면 서식 조건에 따라 크게는 1.5m까지 자랍니다. 바위에서 붙어가고 크더만 그렇게 나죠. 억수로 커요. 막 어떤 거는 뿌리가 막 이렇게 너무 억세갖고 우리 팔이 아파요. 낚아챌래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경북 영덕 앞바다속에 조성한 대왕 해조장입니다. 잘 자란 대왕 사이로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논입니다. 포자를 자연 체묘에 기른 뒤 안반에 붙이는 방식으로 조성한 이 천연 해조장 면적은 3.5헥타르 정도입니다. 지난 2016년 해조장 조성 이후 면적이 6배나 증가한 겁니다. 해조류 군락지가 급격히 감소해 사막처럼 변했던 모습이 이제는 풍성한 해조류 대왕 바다숲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왕을 잘 먹는 전복 등 어패류도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성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는 동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바다 사막화 현상을 직접 확인한 동해 연안 면적만 6,300헥타르에 이릅니다. 대왕숲이 황폐화된 바다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켜줄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중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울도심 주행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늘 또 안전운전, 준법운전 기대합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행주대교 이전부터 가양대교 이후까지 정체며 계속해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와 반대 일산방향 잠실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지체와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원릉교 이전부터 종안분기점 사이 평균속도 30-40km 내외 정도로 더딘 운행되고 있지만 어제보단 덜 힘겨운 편입니다. 3일로 을지로 이가북은 종로와 시청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 점점 늘면서 간간히 지체와 서행되는 모습이며 왕산로 도심안 쪽 신설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사거리 이후까지 드문드문 더딘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여의도 공원 사거리 부근에 오후 3시경부터 5시까지 규모가 큰 집회 후 도로 행진으로 혼잡이 예상됩니다. 원효대교 북단 내진 보강을 위한 개선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되며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도 통제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북미 간의 협상이 양측 간 시간 싸움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방안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올해 말까지 기다려보겠다며 내년 말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3차 북미회담 개최에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회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하며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는 자세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와 함께 제재가 없어질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한다며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에둘러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이지 않더라도 북한이 지금의 제재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북한은 군수 경제 중심의 경제 체제를 민수 중심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버티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미국이 대선 전국에 들어가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는 어떻게든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집권 이후 경제 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온 김 위원장으로서도 마냥 협상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늦어도 올해 안에는 타결점을 찾아야 하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는 6월에는 오사카 G20 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남북 정상의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대화의 동력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읽힙니다.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오늘 경기도 안산과 진도 팽목항 등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프랑스 파리의 최대 관광 명소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큰 불이나 성탑과 지붕 일부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역사적 명소가 훼손되면서 파리 시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소와 형식의 구애 없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가 좋다면서 추가 북미 회담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자금난 끝에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2위 항공사를 어떤 기업이 인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어제보다 3도 높은 6.9도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높은 22도로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서쪽 지역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밤에는 전남 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10에서 60mm, 남해안은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날씨 보이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의 시각보다 높고 한낮 기온은 강릉과 포항 25도, 대구, 전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좋습니다. 네, 4월 16일에 전해드린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